한 시대를 상징하는 목소리는 보통 거대한 무대에서 태어납니다. 눈부신 조명이 천천히 올라가고 수만 명의 심장이 동시에 박동을 맞추는 그때 스포트라이트 한 줄기 속으로 걸어 나오는 작은 거인.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공기는 결을 바꾸고 시간은 잠깐 느려집니다. 우리 대중가요의 역사에서 그런 장면을 가장 자주 만든 이름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선희였습니다. 맑고 단단한 음색, 정확한 딕션, 숨 하나까지 의미로 쓰는 호흡. 전율은 기술의 결과가 아니라 감정의 질서라는 걸 그는 늘 증명해왔죠.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다른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현역 선배들의 예리한 눈빛과 시청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긴장된 스튜디오에선 열대소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첫 음을 올리는 순간 화면 너머의 거실들에서 조용히 탄성이 새어나옵니다. MBM 현역가왕 무대에서 매회 화제를 모았던 빈혜서입니다. 만약 이선희가 이 소녀의 노래를 객석 어딘가에서 듣고 있다면 그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이 지어질까요? 아마 눈꼬리가 살짝 휘어지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지 않을까요? 감정이 설계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설계도가 다시 감정으로 되돌아올 때 음악은 세대를 건너갔던 자리에 앉습니다. 이선희의 노래를 떠올릴 때 많은 이들이 먼저 기억하는 건 1980년대의 한 순간입니다. 단정한 체구에서 믿기지 않는 폭발력을 쏟아내며 무대의 공기를 장악하던 데뷔의 장면? 그 이후로도 그는 수없이 많은 명곡들을 통해 감정의 스펙트럼을 확장했습니다. 절제된 서사로 시작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치솟는 클라이맥스, 그리고 다시 편안한 숨으로 돌아오는 구조. 그의 노래에는 항상 왜 지금 이 감정이 이 음높이에서 터져서야 하는가에 대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제 얘기 같은 발라드는 한 문장 안에서도 강약과 속도를 섬세히 바꾸며 시처럼 들려주고, 영화 OST 인연처럼 서사적 곡에서는 호흡의 길이와 공명 위치를 이동시켜 장면을 입체로 씁니다. 아름다운 강산을 부를 때처럼 록의 에너지를 만났을 때는 성량을 앞으로 던지되 소리에 날을 세우지 않아 집단의 함성 위에 놓아도 거칠게 들리지 않죠. 기술은 감정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정은 기술 위에서 더 멀리 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몸으로 말합니다. 빈혜서의 무대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가까운 스튜디오 시선이 정면에서 쏟아지는 라이브 경연의 환경. 나이는 어리지만 그의 노래가 가진 첫인상은 숙련이 아니라 몰입입니다. 낮은 호흡으로 시작해 한음 의미를 붙여나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감정의 수위가 금을 넘는 순간 목소리의 질감이 미세하게 바뀝니다. 이때의 작은 떨림은 실수가 아니라 진입신호로 작동합니다. 중저역에서는 숨소리의 비율을 조금 높여 여백을 만들고, 고음에서는 얇게 켜진 비브라토로 공명을 위로 끌어올리지만 벨팅의 거칠음이 남지 않도록 타점 직전에 살짝 눌러줍니다. 트로트에서 흔히 쓰이는 꼬리 비브라토를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얇게만 남기는 것도 특징인데, 덕분에 과장 없이 담담하게 밀고 가다가 마지막에 단 한 번 크게 여는 후렴이 더 멀리 전달됩니다. 노래가 잘한다는 칭찬을 얻는 순간에도 이 소녀는 어딘가 한 박자 물러서 있는 듯한 태도로 곡을 대합니다. 그래서 듣는 이는 감상자가 아니라 이야기의 동행자가 됩니다. 두 사람의 감성을 비교하는 일은 흥미롭습니다. 한 보컬 코치는 이를 정밀건축과 용암의 길로 비유했습니다. 이선희의 감정은 철근과 콘크리트 위에 쌓아올린 건축물 같습니다. 모듈과 모듈의 결합이 정확하고 가장 높은 첨탑 클라이맥스가 반드시 그려진 자리에서 솟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웅장합니다. 반대로 빈혜서의 감정은 아직 방향을 찾는 용암과 닮았습니다. 끓어오르는 에너지가 길을 만들며 흐르고 예측 가능한 궤적보다 왜 지금 여기서 터져 넣어야 하는가에 대한 몸의 대답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결이 살아있고 작은 불안정이 생생함으로 전환합니다. 도착점은 같습니다. 듣는 이의 심장을 꿰뚫어 지나가며 오랜 시간 잔향을 남기는 것,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무대 밖에서 보이는 태도 또한 흥미로운 대조를 만듭니다. 이선희는 늘 언어의 질서를 지켰습니다. 인터뷰에서 곡의 배경과 표현 이로직을 차분히 설명하되 설명이 과잉으로 들어서는 순간을 경계합니다.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의 길을 내주는 사람, 그 자리를 고수해왔습니다. 빈에서는 아직 설명대신 표정을 먼저 씁니다. 말수가 적고 짧은 문장을 자주 반복하지만 그 말의 속도가 무대 직후에는 늘 미묘하게 늦습니다. 감정이 아직 몸 안에 뜨겁게 남아있다는 증거. 시청자들은 그 몇 초의 늦음을 보며 오히려 진정성을 느낍니다. 덜 보여주려 해서 더 보이는 순간들. 음악이 사람을 보호하는 방식은 종종 이런 데서 만들어집니다. 빈에서의 존재를 두고 감성의 계보가 이어졌다는 말이 나오는 건 단지 음역이나 성량의 수준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가사를 다루는 방식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가사를 타는 사람이 아니라 읽는 사람, 그리고 마침내 사는 사람, 단어의 순서를 알고 의미의 무게를 배치할 줄 아는 사람. 그는 산뜻한 곡에서도 단어의 끝을 함부로 날리지 않습니다. 음절 하나에도 방향을 지정하고 숨 한 번을 쉴 때도 다음 문장을 위해 공백을 남겨둡니다. 그러면 음악은 멜로디에서 의미로, 의미에서 표정으로, 표정에서 장면으로 확장됩니다. 그 장면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리고 결국 자기 이야기를 꺼내게 되죠. 좋은 노래는 듣는 이 삶의 빈칸을 만들어줍니다. 그 빈칸에 사연이 들어가면 비로소 나의 노래가 됩니다. 데이터는 이 체감을 뒷받침합니다. 빈에서의 무대 클립들은 공개 직후마다 수백만 회의 재생을 가볍게 넘었고, 그가 출연한 회차는 늘 시청률 그래프의 볼록한 언덕을 만들었습니다. 단지 신의 이변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댓글을 열어보면 칭찬의 단어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과하지 않다, 담백한데 깊다, 나이를 잊게 한다. 반대로 오래된 팬들이 이선희의 대표 무대들을 다시 찾아듣는 움직임도 늘어났습니다. 오래된 명곡의 영상 아래에 요즘 다시 듣습니다라는 댓글이 새로 붙습니다. 세대가 서로의 음악을 번역해주는 풍경입니다. 이런 일은 설명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노래가 스스로 유통망을 만들었을 때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두 사람이 한 무대에 선다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많은 이가 상상하는 건 아마도 두 개의 강의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일 겁니다. 첫 곡은 피아노만 놓고 조용히 시작합니다. 빈에서가 낮은 호흡으로 첫 문장을 꺼내고 이선희가 그 문장에 화답하듯 두 번째 줄을 이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의 음색을 침범하지 않는 거리, 소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편곡해야 합니다. 후렴 직전 반음 올리는 모듈레이션을 한 번만 씁니다. 이때 스트링이 얇게 들어와 공간을 넓히고 두 사람이 나란히 선율을 올립니다. 관객은 숨을 멈춥니다. 후렴이 끝나면 오히려 큰 소리를 내지 않고 템포를 살짝 늦춰 여백을 강조합니다. 박수가 들어올 틈을 남기지 않고 곧바로 다음 곡으로 연결하는 메들리 구성이 좋습니다. 한 곡은 플랫한 정조, 또 한 곡은 트로트 특유의 장식음을 최소화해 직선으로 밀어붙이는 편이 어울립니다. 두 사람의 높공명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포먼트 튜닝을 각기 다르게 잡아야 하고, 라이브 밸런스에서는 중역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보컬버스에 가벼운 서브트랙션 EQ를 걸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술이 감정을 돕고 감정이 기술을 설득하는 밤,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습니다. 음악을 듣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과학적입니다. 공기의 떨림이 귀속을 지나 뇌에 닿는 동안 심장은 속도를 바꾸고 피부에는 작은 돌기가 돋습니다. 이선희의 탄탄한 호흡은 긴 문장을 유지하는 동안 청자의 호흡 패턴까지 동기화시키고, 빈에서의 미세한 떨림은 청자의 거울 신경을 자극해 함께 떨게 만듭니다. 어떤 무대가 끝나고도 한동안 말을 하기 어려울 때가 있죠. 그건 음악이 귀로만 듣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좋은 노래는 몸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노래를 오래 기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줄을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빈에서의 여정은 제2의 누구가 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는 트로트라는 기반 위에서 다른 장르의 표현법을 흡수하고 자신만의 발화법으로 다시 내놓고 있습니다.
이선희가 자신의 시대를 대표하는 감성을 만들어냈다면 빈에서는 지금 이 시대의 감정을 수집해 다른 형태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감정의 언어는 시대마다 다르고 좋은 아티스트는 그 변화를 앞서 듣습니다. 그러니 비교가 칭찬이 될 수는 있어도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찬사는 언제나 이 문장입니다. 그는 최초의 자신이다. 전설과 신예가 같은 문장에 놓일 때 우리는 종종 서사를 과장합니다. 그러나 음악은 과장보다 반복을 좋아합니다. 작은 성공을 규칙으로 만들어 반복할 때 비로소 큰 장면이 따라옵니다. 빈에서가 방송과 공연에서 보여주는 변화와도 그런 종류입니다. 프레이징을 한 박자 뒤에 두는 습관을 서서히 앞으로 당기고 장식음을 덜어내는 대신 호흡의 길이를 늘리고 무대 위에서 눈빛을 관객석으로 보내는 타이밍을 조정합니다. 그 사소한 조정들이 모여 요즘 더 좋아졌다는 인상으로 돌아옵니다. 이선희가 오랜 시간 지켜온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이야기의 힘으로 드득기 하는 원칙 박수 전에 침묵이 먼저 찾아오는 무대를 만드는 원칙 팬들의 반응은 늘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변화를 읽어냅니다. 오늘은 끄틈을 길게 빼지 않아서 좋았다. 호흡이 덜 요란해서 가사가 더 웃으면서 노래하니까 더 이런 말들은 기술적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감상입니다. 그만큼 춤추듯 움직이는 디테일을 관객이 함께 따라 듣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능의 짧은 클립에서도 그런 변화가 보일 정도라면 단독 공연에서는 더 선명할 겁니다. 작은 극장에서 마주 앉아 나누는 노래, 그런 자리가 이 두 아티스트에게 가장 잘 어울립니다. 크게 울리기 위해선 먼저 낮게 깔아야 하고 멀리 가려면 먼저 가까워야 하니까요. 이야기의 마지막은 언제나 객석에 있습니다. 음악은 무대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듣는 이의 하루로 들어가 비로소 완성됩니다. 어떤 이는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어폰을 낀 채 창밖을 보며 노래 한 곡을 반복 재생합니다. 또 다른 이는 부모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작은 스피커로 같은 노래를 듣습니다. 누군가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이제 막 시작될 청춘을 상상합니다. 세대와 장르가 다르지만 두 목소리가 만나면 이런 장면들이 자연스레 이어집니다. 그것이 음악이 가진 가장 큰 힘,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래 이야기한 두 이름을 다시 정리합니다. 한 사람은 오랜 시간 감정의 질서를 세워온 거장이고 한 사람은 감정의 직관으로 길을 내는 서로 다른 언어처럼 보이지만 둘은 결국 같은 문장을 말합니다. 노래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한다는 건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책임으로 건네는. 그래서 다음 질문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한 무대에 선다면 어떤 노래가 가장 큰 울림을 만들까요? 어떤 편곡과 어떤 호흡이 어울릴까요? 당신의 꿈의 콜라보레이션은 무엇인가요? 오늘 밤 댓글로 당신의 무대를 상상해주세요. 상상은 때때로 현실에